그래서 늦게 왔구나. 그지? 그래. 저기 앉아서 좀 풀고 있어. 자, 원래 수요일 왔으면 좋았어. 자, 부정은 아니야 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집합에서는 여집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쓰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결 P. 이걸 어떻게 읽어? not P라고 있죠. 그렇죠? 영어로는 not P. 영어에서 아니다가 not이잖아. not. 그지? 그래서 not P라고 읽는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집합에서는 어떻게 표현돼? 집합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겠지. P의 여집합. 맞나요? 자, 그래서 집합을 좀 할 줄 알면 명제는 좀 쉽게 가는 거야. 혜승이랑 지우대역이 잘도 쉽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간 평가를 한번 봤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뭐 학원에서 보는 시험 잘 보면 좋은 거지만 또 못 본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뭐 타격이 오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가 뭐야? 시험 보는 이유가 내가 뭐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어쨌든 학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내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좋은 걸 이제 체크하는 시험이니까 앞으로 많은 걸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명제 P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된다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명제를 이렇게 놓을게요. 나는 남자이다. 이게 명제라, 그치? 나는 남자이다. 선생님이니까. 자, 근데 나 P 하면 뭐가 돼? 부정이죠. P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남자다는 뭐야? 참이죠. true. 그런데 남자가 아니다? 이건 틀린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 건데요. 1번에서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적어놓으세요.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자,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됩니다. 그죠? 명제와 부정은 참과 거짓이 반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핵심 포인트야. 자, 간단히 예시되니까 편하게 이해되지. 자, 다음에 전체 집합에 대하여 P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했을 때 부정의 진리 집합은 P의 집합이다. 자, 우리 아까 방금 공부한 거야. not P죠. not P는 부정이지. P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P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집합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닌 나머지잖아. 그치? 그래서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명제를 공부하다 보면 집합을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야. 증모르간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여집합.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옆으로 가니까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not P를 했는데 다시 not을 붙였죠. 그쵸? 자, 이거 어디서 공부한 거냐? 우리 집합에서 공부한 거야. 여집합에다가 여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자, 명제에서도 부정에다가 다시 부정을 하니까 뭐가 돼? 자기 자신 P가 되는 거지. 됩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야. 자,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를 또 보도록 하죠. 자, 요 내용. 자, 요 내용도 중요한 건데, 자, 공부했던 거 다시 봐봐. P 또는 Q죠. P 또는 Q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P 또는 Q.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P 합집합 Q. 맞니? 또는이라는 거는 집합에서 합집합이 되지, 그치?
근데 요거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래요. 부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은 집합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여집합에 해당되는 거지? 이승아. 자, 여집합을 써봤더니 이게 무슨 법칙이야? 드 모르간의 법칙이지, 그치? 드 모르간의 법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안에 있는 걸 다 반대로 쓰세요 라는 말이잖아. 그럼 P는 P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Q는 Q의 여집합이 되는 거겠죠. 자, 다시 자, P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명제로 따지면 부정이 되니까 not P 맞니? 자, 교집합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리고라 그러죠, 그렇죠? Q의 여집합은 not Q 맞니? 자, 그래서 명제를 집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집합을 다시 명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 주어진 이 형태에서 바로 부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부정은 뭐죠? 반대로 쓰라 이 말이야.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P의 여집합, not P 맞니? P의 부정, not P 또는의 반대, 그리고 Q의 반대, not Q 맞니? 자, 요거 써놓으셔야 되겠죠? 집합으로는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명제를 집합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했을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도 P 그리고 Q 이렇게 돼 있죠. P 그리고 Q. 자, P 그리고 Q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P 교집합 Q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의 여집합을 쓰세요라는 거죠. 부정이니까. 자, P 그리고 Q는 P 교집합 Q야. 근데 부정이니까 여집합이 됐겠지? 해서 자, 어제 뭐 했냐 해서가? 안 했어? 어제 득점 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괄호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돼? 안에 있는 거를 다 반대로 쓰세요 라는 말이죠. 그치? 자,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걸 다 반대로 씁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P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Q도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P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을 명제로 바꿔보자. 자, not P 합집합은 뭘로 바뀌어? 또는 Q의 여집합은 not Q 됐죠? 이렇게 쓰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부정도 쓸 수 있다. P의 반대 not P 또는의 그리고의 반대 또는 Q의 반대 not Q 맞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쉽게 되는 거지. 자, 지금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명제가 오늘 배우는 명제는 그다음 어렵지가 않지. 됐니? 다음 주에 들어가는 명제가 좀 어렵죠. 거기를 아이들이 잘 못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잘 적어놔. 자, 7-5 보니까 자, 명제가 있는데요. 자, P에서 Q로 화살을 날렸어요.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라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명제라는 것은 뭐하고 뭐로 구분이 돼 있냐? 가정과 결론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을 날리고 있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는가? 우리가 가정.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결론.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가정이 뭐예요? 뭐뭐이면이겠지, 그치? 그 다음 결론은 뭐뭐이다일 거야. 뭐뭐이면 뭐뭐이다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P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결론 Q를 표현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읽어주는 거죠. P이면 Q이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가정, 뒤에 화살을 맞고 있는 게 결론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자, 참이냐 거짓이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 자, 1번.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P가 Q한테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자, 포함이 되면 P는 Q로 화살을 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날릴 수 있다라는 게 뭐다? 이렇게 포함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P가 Q에
화살을 날릴 수 있다는 게 참이 된다면 당연히 포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날리는 이 방향으로 뭐한다? 이렇게 입을 벌리면 되는 거야. 아, 하듯이 맞니? 그러면 포함이 되면서 화살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됐니? 포함이 되면 참이 되는 겁니다. 화살을 날릴 수 있다는 것도 참이 되는 거야. 자, 근데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포함이 되지 않으면 P는 Q한테 화살을 날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화살을 날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겠지. 맞니? 자, P가 Q한테 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포함은 안 되는 거겠지. 그치? 포함이 돼야지 화살을 날리는 거고 포함이 안 되면 화살을 못 날리는 거야. 포함이 되면 참이에요. 지효야. 광교. 그치? 광교 가야지. 광교. 알겠지? 광교. 자, 광교 가면 진짜 난리나. 알겠지? 예전에 내가 그 뭐냐 분당에 있는 애들을 잠깐 봤는데 아 달라 눈빛이. 자 봅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요. 자 옆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거짓, 구분, 자 참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를 가지고 알 수 있더라? 방금 한 내용. 포함관계를 가지고 알 수가 있죠.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 이성아, 졸라 졸리지? 일어나면 돼. 일어나서 앞에서 딱 서 있어. 뒤로 갈 필요도 없어. 세수도 세수도 해. 샤워도 하고. 다 하고 와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 자, 포함관계가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수직선인 경우는 잘 안 보여. 자, 그래서 수직선은 그려야 됩니다. 수직선 그리기. 자, 이거는 어떤 경우죠? 부등식 경우에 이렇게 풀겠지. 부등식이면 수직선을 그려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됐니? 자, 마지막에 뭐가 있더라? 발레가 있어. 발레는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짓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발레가 뭐야? 반대되는 예지. 반대되는 예라는 거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틀렸잖아. 그지? 그런 예를 갖다가 우리가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포함이 되든 말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저거 틀린 거 반대되는 예시 하나 찾으면 끝나버려. 그럼 저거 무조건 틀린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나나야. 자, 졸아봤자 남는 건 없습니다. 졸아봤자.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뒤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고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 그다음에 지금 부담실 숙제 양은 적을 거야 오늘. 알겠지? 숙제 양은 적을 거야. 뒤에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있죠? 자, 그건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나갔다. 필요 조건, 충분. 그것도 많아. 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명제 역과 기호까지만 나갈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명제도 두 번에, 세 번에 나눠서 할 테니까. 자, 원래는 명제가 양이 좀 많아. 근데 RPM 교재가 양이 좀 적어요. 명제 파트가. 자, 숙제는 하루에 한 2장 정도씩이니까 2장에 3장 사이. 자, 그것만 열심히 보셔. 알겠니? 자, 수업 시간에 푸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죠. 그쵸? 자, 모든하고 어떤은 무슨 관계냐라는 거야. 자,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과 어떤은 서로 무슨 관계가 부정의 관계예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과 어떤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대화체로 좀 바꿔서 써볼게. 자,
모든은 자 항상 성립. 항상 성립. 항상 성립이니까 얘는 반례가 없어야 됩니다. 항상 성립이니까 반대되는 게 틀린 게 없어야 돼요. 그지? 반대되는 예시가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이니까. 자, 근데 어떤이라는 건 뭐냐? 어떤이라는 건 항상 성립할 필요가 없죠. 아니? 항상 성립에 반대되는 거잖아. 부정. 항상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최소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 되는 거예요. 최소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다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항상 성립의 부정이 뭐다? 다 성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소 한 개 이상만 성립해도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과 부정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명제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한 거야. 자, 다시 말합니다. 모든이 뭐라고? 항상 성립이야. 근데 그거의 부정이 뭡니까? 항상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항상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건 다 틀렸냐? 그게 아니야. 최소 하나 정도라도 성립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읽어보겠어. 모든 x에 대하여 p다라고 했죠. 잘 봐. 모든 x에 대하여 p가 됐다. 그럼 p는 항상 다 성립이 되는 거니까 p가 뭐가 돼야 돼요? 전체가 돼야 되겠죠. 그치? p가 전체가 돼야지 참이 되는 것이고요. p가 전체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겠죠. 모든이니까. 모든이니까 다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야지 참. 전체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은 다 성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우야. 최소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야. 하나만. 그치? 자, 그래서 P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공집합이 아니니까 최소 하나 정도는 있겠네 라는 거야. 맞니? 그럼 최소 하나 정도는 있으니까 너는 맞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게 되면 공집합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건 거짓이겠죠. 최소 하나라도 성립하자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등수학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반복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내가 처음 했는데 잘 안 돼. 2번 반복하고. 또 2번 했는데도 완벽하지 않아? 그럼 3번 하면 돼.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때, 넌 중학생이지만 내가 고1 때 수학을 공부할 때 한 과정당 한 5번은 봤던 거 같아. 5번. 그 정도도 안 보고 뭐 대학 가려고 하면 그거 도라이 아니냐, 그지? 뭐 한 번 보면은 뭐 완벽하게 이해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지? 없어요, 그런 사람. 최소 한 5번은 봐야지. 뭐 그게 기본이 됐던 응용이 됐던 심화가 됐던 5번은 불려야죠. 자, 그러면 밑에 참고라인 보세요. 모든을 포함한 명제는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은 예가 단 하나만 존재해도 거짓이다. 이런 건 잊지도 마세요.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 말에 다 함축이 돼 있는 거야. 모든은 항상 성립이다. 그래서 반례가 있으면 안 돼요.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떤은 틀리는 게 있어도 돼요. 근데 딱 하나만 성립해도 참이야. 아니? 딱 하나만 성립해도 참. 다른 거 다 집어넣는데 틀려도 돼. 딱 하나만 넣는데 맞아버렸어. 참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어떤은 참이 돼요. 됐니? 그 차이야. 자, 네, 저기 봅시다.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자, 모든의 부정이 뭐죠? 어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p이다니까 나 p이다. p가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됐니? 요 문장에 대한 부정은 모든의 부정이니까 어떤, p이다의 부정이니까 나 p이다야. 지우야. 죽네 죽어. 자, 다음에 어떤의 부정은 뭐죠? 모든이죠, 그렇죠?
다시 P다의 부정이 뭐예요? 나P다. 맞니? 자, 걸린 거는 이해하는데 계속 자면 뭐 의미가 있냐? 자, 다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다 까먹었다며. 그러니까 봐야지. 자, 명제에 가보도록 하죠. 자, 명제에 뭐를 물어봤죠? 역하고 대우를 물어봤죠. 자, 여기다가 써놓도록 하죠. 역하고 대우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자, 명제하고 역의 관계가 뭐니? 명제하고 대우의 관계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역이라는 거는 뭐야? 말 그대로 바뀔 역이죠. 그쵸? 바뀌다라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뀌었다? 자, 가정과 결론이죠. 그쵸?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야. 바뀌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반대로 Q이면 T이다로 바뀌었죠. 나나야. 졸리면 잠깐 나갔다 와. 뒤에. 자, 다음에 대우. 자, 대우는 어떻게 되죠? 자, 대우는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는 역을 한 다음에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한 다음에 역을 만들면 그게 바로 대우가 되버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명제에다가 부정을 했어요. 각각 부정. 나P가 되고 나Q가 되죠. 맞나요? 그렇지? 근데 얘네를 자리를 샥 바꿔버려. 그러면 나Q이면 나P다로 바뀝니다. 맞니? 자, 각각 부정을 취한 다음에, 자, 부정을 했습니다. 각각 부정을 한 다음에 역. 자리를 바꿔버렸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우 관계가 나와요. 그런데 역을 한 다음에 부정을 해도 되죠. 그렇죠? 자리를 먼저 바꿔요. 바꾸면 뭐가 되죠? 바꾸면 얘가 되죠. 그렇죠? 역을 만든 다음에 부정을 취해요. 부정을 취해요.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정을 한 다음에 역을 취해버려요. 그럼 좀 덜 헷갈려서 그렇게 하는 거야. 바꾸고 역을 취해도 되는데 부정을 한 다음에 바꿔도 됩니다. 이건 차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음 명제에 역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다. 대우 관계는 뭐다?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해도 되고 부정을 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도 돼요. 알겠죠? 눈을 불알이라고. 자, 그럼 이때 이걸 잘 봐보도록 하자. 자, 명제를 얘라고 나눠볼게요. 잘 봐. 명제를 얘라고 놓으면 이 명제 여기 누구죠? 얘가 되겠죠. 왜? P이면 Q이다인데 위치를 바꿔서 Q이면 P이다가 됐죠. 됐니? 얘가 여기 된 거야. 근데 이걸 잠깐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이번엔 얘를 명제하고 나와볼게요. 얘를 명제라고 놓으면 Q이면 P이다죠. 지워야. 요거의 역의 관계는 뭐죠? Q랑 P랑 위치를 바꾸는 거지.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이냐? 이 명제와 이 명제는 서로 역의 관계다라는 거야. 역이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역이라는 거는 너랑 나랑 무슨 관계야? 아, 역의 관계야. 그럼 그 역이라는 게 뭐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뀐 관계다라는 거야. 그걸 역의 관계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역은 Q이면 P다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관계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역의 관계를 한 번 더 봐보도록 하죠. 나 P면 나 Q이다. 얘가 명제가 될 수 있겠죠. 이 명제의 역은 누구니? 라고 하면 역시 얘랑 얘랑 뭐 해야 돼요? 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맞니? 자리를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 Q이면 나 P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졸지만. 자, 그럼 이제 대우 관계 보도록 하죠. 대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각각 낫을 붙여서 자리 바꾸면 되죠. 각각 낫을 붙이면 나 P가 되고 나 Q가 됩니다. 맞니?
그 자리를 바꿔버리면 얘가 나오죠. 맞아요? 자, 다시 요 놈의 대우관계를 따져볼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낫을 붙인다고요. 각각 낫을 붙이면 얘는 뭐가 돼요? 낫을 붙이면 Q가 되고 얘는 P가 되죠. 그걸 자리를 바꿔버리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맞니? 방법은 늘 똑같아. 자, 다음 얘도 Q이면 P이다의 대우관계를 찾고 싶어요. 대우를. 그러면 각각 뭐를 붙여버린다? 낫을 붙여버린다. 부정을 해버린다. 그리고 뭐한다? 얘네들이 자리를 샥 바꿔버려. 그럼 얘가 나오죠. 그렇죠? 다시 요거의 대우관계를 따져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놈에다 각각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한 다음에 위치를 샥 바꿔버리면 얘가 나와버리죠. 됐니? 이렇게 해서 대우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랑 역의 관계는 누구니? 나랑 대우관계는 누구니?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때 자, 명제가 잘 보세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겠죠.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자, 명제가 뭐가 된다?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된다. 됐니? 그럼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명제가 있고 부정이 있고 대우가 있죠. 역은 없어요. 역도 적어볼까? 자, 역도 적어보죠. 역도 적어보죠. 대우. 자,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죠. 근데 명제가 참이니까 누가 대우가 참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다. 다시 대우는 거짓이다. 그런데 역은 모른다 이 말이야.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내가 예측을 못해요. 상황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됐니? 근데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참과 거짓이 정해지는 거는 명제와 부정, 명제와 대우 관계만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저거나 오늘은 3단 논법까지 하고 끝낼 거야. 3단 논법까지. 자, 졸지 마시고. 어? 눈이 안 떠져? 나도 피곤하다. 나도 겁나 피곤해. 자, 네, 갑니다. 여러분, 원래 이 공부라는 게 졸리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지? 공부가 재밌으면은, 그지? 우리가 여기 있겠냐, 그지? 공부가 재밌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 어디 있어야 돼? 마시고 와. 그럼. 공부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하게 되는 거지 목표가 없으면 안 하게 돼. 결과적으로. 지호, 어제 우리 저번에 이야기할 때 목표가 있지 않았었나? 없어? 왜 없어? 목표가 있었잖아. 소소한 목표가. 그지? 나나야, 넌 목표가 없냐? 목표 있어 없어? 없어? 목표가 있어야지.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노는 거 빼고. 노는 건 아무 때나 놀 수 있으니까. 노는 거 빼고. 근데 여러분, 놀라고 하면 그것도 맨날 놀 수 있냐? 힘들어요. 힘들어. 맨날 노는 것도 힘들어. 공부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매일매일 해야 되는 지긋지긋하다. 근데 이 공부도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만 하면 끝나. 더 이상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대학교 가면 얼마나 알겠지? 오늘이 수능 접수 날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접수를 해. 그치? 3년 뒤에 부들부들 떨면서 접수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딱 요맘쯤 되면은 지금 이제 9월이 다 돼가지.
네. 이제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가 9월, 10월 모평을 보게 돼 이제. 아니? 9월 모평, 10월 모평. 근데 9월 모평을 딱 보는 순간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딱 보면 내 대학이 이제 거의 확실시 돼요. 나의 대학이.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아. 한 달, 두 달 더 공부한다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것 같아? 아니. 요런 건 가능하겠지. 뭐 예를 들어 거의 비슷비슷한 학교야. 비슷비슷한 학교. 근데 거기서 약간 변화는 있을 거야. 근데 큰 틀은 안 돼. 뭐 과가 조금 바뀌거나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어떤 등급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없다.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항상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도록 하죠. 이것들은 화장실 가지고 진짜 씻고 가나? 씻고 가나? 자, 마지막 내용 3단론법 가보죠. 오늘의 마지막 내용 3단론법. 야, 오늘 하면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쉬잖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맞니? 주말에 푹 쉬잖아. 토요일에. 이번 주 특강 있어요. 없지. 왜 없어? 앞으로 우리 3번 남았잖아. 오늘, 아니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번 남았어. 나도 죽겠어. 3번. 왠지 이번 특강은 좀 긴 것 같아. 시간이 더럽게 안 나. 네. 방학이 끝났는데 방학 특강. 특강 8번이니까 횟수로 8번 해야 되니까. 근데 방학에 특강을 아니 학교 가는데 방학 특강은 방학 특강 아니죠? 방학 특강은 아니지. 그냥 주말 특강이지. 주말 특강은 항상 있으니까. 그치? 자, 방학 수업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자, 3단 논법 가보도록 하자. 3단 논법.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생 되면은 지금은 막 누가 시켜서 하지. 고등학생 되면 여러분 안 시켜도 해. 무슨 말이냐? 선생님, 대부분 그래. 내가 고등학생 중에 이렇게 말하는 놈은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를요? 너네가 지금 고등학생이 안 돼봐서 이걸 잘 모르는데 너네 학원에서 막 방학 때야 수업 길게 한다 그러면 막 힘들어 그러잖아. 하기 싫고. 그 다음 뭐 주말에 특강 있다 들어라 그러면은 듣기 싫어요 그러지 대부분. 그치? 자의적으로 선택한 애들이 거의 없어. 근데 고등학생은 거꾸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뭐 방학 때 수업 더 하죠? 막 이렇게 말하고 특강 뭐 이거 열어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래. 거꾸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적도 많아. 야 이거 수업 안 열릴 수도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거 열어주세요 막 그래. 필요하니까 꼭 열어주세요. 들을 거니까. 저 혼자라도 들을 거니까 열어주세요. 막 그래. 잘. 자, 그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차이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냐, 누가 시켜서 하냐의 차이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중3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지. 됐니? 내가 지금 여러분 반 끝나고 뒤에 반을 하죠. 걔네들은 자발적으로 해. 특강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수업 자체가 굉장히 자발적인 느낌이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 과목 프리미엄은 더해.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어, 본인들이.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건 웃겨. 꿈이라는 거는 그닥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아, 대부분. 열심히 하는 아이든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든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꿈은 많지가 않아. 나나야, 지효야, 잠은 요람에서 자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야. 그 이상을 자면 뭐 더 건강해지냐? 그러지도 않아. 잠만 들 뿐이지. 나는 어제 잠 덜 잤냐? 네. 핸드폰 만지다가 야 너네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만져? 선생님 몇 시간 만져?
지우는 저희 적당히? 많이? 몇 시간에? 하루에 10시간? 8시간? 하루에 8시간을 핸드폰 어떻게 만지냐? 그럼 날 세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수님 뭐 학교에서 나왔어. 우와. 아니 선생님이 하루에 핸드폰 만지는 시간이 한 2시간 되나? 왜? 저도 개인적인 시간. 너 12시간 아니야? 아, 핸드폰 보여줬어. 어? 형 그거 민준아, 졸라 잘 자야 돼. 너 핸드폰 몇 시간 만져? 몰라. 나는 그걸 봐야 돼? 아니, 하루에 몇 시간 만지는지 이거 봐야지 알아. 저는 모르죠. 서진이는 많이 만져? 저도 꽤 많이 배워요. 야,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만진다 손들어. 오늘 2시간 11분 썼네요. 그래? 좀 있으면 3시간 채우겠네 집에 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핸드폰 너 제가 몇 시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봐? 스크린 타임. 2시간 했네요. 그래? 오늘 3시간 채우겠네. 와, 너 진짜 마. 12시간? 12시간? 몇 시간? 어머님만 3시간. 그때에서 한 5시간 있으니까 야. 4시간은 했겠지.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과 공부는 반비례해. 성적은 반비례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저 유튜브로 과학생이 보내준 영상 봐요. 아, 그런 건 그냥 컵? 물론 큰 거 달라고 나한테? 근데 사람이 쌤한테 허락 안 받고 그것이 막 가져와. 뭔 소리야? 아 진짜야. 소리야. 야, 유일하게 하나 남았어. 가져가. 쌤한테 왜 물 갖다 주세요? 물컵 이거밖에 없어. 나만 컵 가는 거 저기다 따라. 바라만. 가져가. 뭐 이렇게 자르고 비가 가져. 아무튼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만지면 그와 반대로 성적은 떨어지게 돼 있어. 고등학교에서는 필히 알겠니? 뭐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공부하는 데 쓴다는 거는 다 구라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선생님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걸 제외하고 핸드폰을 만지는 건 대부분 뭐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 보거나 뭐 인스타 하거나 그지? 틱톡 하거나 대부분 그럴 거 아니야? 아니면 네이버 기사 보거나 다 거의 정해져 있어. 아니면 게임 하거나. 민준아 옆면에 들거라. 계속 자네. 자지마. 나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진짜 피곤한 날이 있어. 그런 날은 그냥 너네 뭐 그냥 풀이 시켜놓고 그냥 자고 싶어.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참고 하는 거지. 자, 핸드폰은 전부 다 그래 참. 저기다가 놓습니다. 핸드폰이 항상 여러분 몸에 사람아, 네가 있으니까. 제일 문제야. 네가 사람이 제일 아까 싫어해. 쌤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계속 자, 보냈어요. 유순이도 갖다 놓고 하람이도 갖다 놓고. 차 내라. 야, 저 영상 찍히고 있으니까, 그지? 와, 의찬이 양심 없네. 와, 민준이도 핸드폰 갖다 놓고. 뒤에 뒤에 있냐? 의찬이 안 되는 거. 지효야 핸드폰 놔뒀냐 뒤에다가. 의찬이 안 왜 되는 거. 놔둬? 의찬이 안 되는 거 바라기냐. 여러분 이거 습관이야. 의찬이 안 되는 거 강아지냐. 습관. 혜정이도 핸드폰 뒤에 갖다 놓고. 자, 핸드폰은 여러분. 이거 9명 아니야? 내가 쉬는 시간에 만진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잖아. 하나, 둘, 그지? 셋. 왜냐? 이거야, 3명. 핸드폰이 몸에 있으면, 그지? 안 되는데. 넌 누구냐? 아니야, 저쟤 빼고 9명이야. 아니 이렇게 만지는 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엄마한테 뭐 급한 연락이 오고 뭐 학교 뭐 일 때문에 뭐 만져야 돼.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뭐 급한 일 있으면 카톡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안 봐도 되죠. 뭐야, 이랬어. 뭘 있지? 자, 여기 보자. 자, 이제 여기 자 3단 논법 가보도록 하죠. 자, 3단 논법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지, 그치?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겠지, 그치? 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는데 그럼 고로 나는 죽는다지, 그치? 그게 3단론법이죠, 그치? 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어. 고로 나는 죽어. 자, 요거죠. P이면 Q이자죠, 그쵸? Q이면 R이자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버려? P가 Q로 화살을 날렸는데 Q가 다시 R로 화살을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버려? P가 R한테 화살을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쵸?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3단 논법은 명제와 명제, 가정과 결론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야. 그럼 이걸 이어줄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이 3단 논법을 풀 때 필요한 게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 관계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됐니? 왜?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라고 그랬죠? 대우가 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우 관계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이 3단 논법은 틀리는 친구들이 극히 드물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개념 설명한 부분이야.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이어서 뒤에 내용을 볼 텐데, 일단 95페이지 문제를 풀어보고요, 같이. 그리고 뒤에 유형을 풀어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도 거의 정해져 있으니 차분히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명제인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는 거지. 자, 명제가 뭐라고 그랬죠? 명확한 문장이나 시기야.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1년은 12개월이다. 맞니? 네. 참이죠. 자, 참이라고 쓰세요. 참이니까 넌 명제야. 자, x제곱은 1이다. 참이니? 아니요.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때만 참이죠. 여기에 0 들어가면 참 아니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애매모호해서 안 되는 거야.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자, 짝수인 소수는 없다.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닌데. 틀렸죠. 네. 틀렸어. 틀렸으니까 명제 맞니? 그래도 명제는 맞는 틀려도 명제죠. 참이어도 명제고 틀려도 명제죠. 왜? 너 확실히 틀렸잖아 라고 말한 거잖아. 맞니? 명제가 뭐라고 해? 명확한 거를 말한 거라고. 명확한 거. 너 확실하게 맞은 거야. 너 확실하게 틀린 거야. 그런 명제가 되는 거야. 됐니? 여러분 항상 뭐야? 참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틀려도 명제. 자, 2 더하기 3은 6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니까 명제 맞나요? 네. 명제죠. 오늘은 날씨가 좋다. 명확한가요, 이거? 어떤 사람마다 기분 따라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꼬리꼬리할 수도 있고, 그지? 졸라 맑은데 졸라 뜨거워 그럴 수도 있잖아. 맞니? 날씨가 깨끗 같다 그럴 수도 있으니 이용은 틀리겠죠. 명제 확실히 알겠지? 자, 다음에 가보죠. 자, 전체 집합 U는 뭐라고 되어 있죠?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 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 뭘 골라봐라? 소수를 골라봐라 라고 한 거죠. 자, 진리 집합이 뭐죠? 진리 집합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참. 자, 참이 되는 그런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 찾아봅시다. 뭐가 있죠? 2, 3, 5, 7. 그럼 끝나. 집합이니까 집합규를 써야 되겠지. 민준아, 펜 들고 야, 손 집어넣고 이러고 뒤로 빨라당 뭐 있으면 잠 졸라 잘 오겠다. 에어컨 틀어져 있겠다. 그지? 자, 다음에 요거 2차 우등식을 만족하는 거 찾아봐야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 되겠네요. x 더하기 2 x 빼기 4는 0 이하다. 그럼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교재 공부만 열심히 해도 학원 시험 보는 건 어렵지 않아.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보라는 거죠. 자, 자연수는 정수이다.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죠? 자연수는 정수.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여러분, 정수는 뭐를 가지고 있죠? 0이요. 0과 정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음수. 정수는 0하고 네. 음의 정수랑 양의 정수. 그렇지 양의 정수를 가지고 있지. 우리는 이 양의 정수를 뭐라 그러지? 자연수. 그렇지 얘를 자연수라고 그러지. 따라서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죠. 틀리죠. 틀리죠. 자 여기 보세요. 자연수는 정수이다. 누가 가정이죠? 얘가 가정이죠. 그렇죠? 얘가 결론이지. 맞니? 자 여러분 참거짓이 헷갈리면 이렇게 풀면 돼요. 잘 봐. 참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포함관계라고 그랬었죠. 자 포함관계를 봅니다. 자연수는 정수. 자 이렇게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활용해 보는 거야.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뭐가 된다고 했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다. 자, 4는 유계약수도 아니고 이해배수도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4가 유계약수인가요? 네. 아니요. 아니죠. 이해배수도 아니다. 이해배수인가요? 네. 이해배수죠. 그렇죠?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틀리죠. 그렇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왜? 유계약수가 아니다란 말은 맞아. 맞니? 근데 이해배수는 맞잖아요. 그죠? 맞지? 4는 유계약수가 아니죠. 이 부분은 참이긴 한데 이해배수가 맞잖아. 그지? 근데 이해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그치? 자, 근데 요거에 부정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4는 유계약수 그 다음에 이해배수. 근데 아니고라는 건 뭐죠?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맞니? 그럼 그거의 부정이 뭐죠? 유계약수이다인데 맞니? 아니고니까 유계약수이다잖아. 근데 아니고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란 말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의 부정이 뭐예요? 또는이죠. 그렇죠? 또는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뭐뭐이거나죠. 그렇죠? 뭐뭐이거나. 그래서 유계약수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유계약수이거나. 그 다음에 이해배수고 또 아니다. 아니다의 부정이 뭐예요? 이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예요. 명제가 거짓이니까 부정은 참이 된다. 됐니? 오케이?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그리고하고 또는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637번. 잘 보셔. 그래야 뒤에 유형 풀면서 하지. 자, 졸면 남는 게 없어. 자, 희성이 눈 버럭 뜨고 자, 우리 한 7분만 있으면 쉽니다. 13579가 있죠. 그쵸? 자, 요거에 부정을 말하시오 그랬어요. 부정을 말하고 진리집합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자, 부정입니다. 구의 약수이다. 뭐라고 말해야 돼? 구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 구의 약수가 아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13579 중에 구의 약수가 아닌 게 누구야? 57. 57이잖아. 그치?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0이다. 요거의 부정이 뭐예요? 아니다. 0이 아니다. 그 말이지. 인수분해하면 되죠?
0이 아니다. 그럼 x는 뭐가 아니에요? 1이랑 5가 아닌 거죠. 그럼 1, 5 빼고 나머지 적으면 되겠지. 뭡니까? 3, 7, 9죠? 세상 쉽잖아, 그치? 자, 오늘 배우는 명제는 세상 쉬워. 근데 쉬운데 안 봐? 초장부터 한번 뒤를 어떻게 하겠냐, 그치? 자, 다음. 가정과 결론을 말하라고 그랬죠? 자, 뭐뭐이면 끊어버리면 되겠죠? 뭐뭐이다. 앞에가 뭐예요? 가정. 뒤에가 결론. 그치? 자, x가 홀수이면 x제곱은 홀수이다. 얘가 뭐예요? 가정. 얘는 뭐죠? 결론. 이렇게 되겠지? 됐니? 앞에가 가정, 뒤에는 결론. 맞지요?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요거를 정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 유형을 풀고 남는 시간엔 좀 여러분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 아마 금방 끝내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갑니다. 자, 다음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고 그랬죠. 참과 거짓은 판별법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포함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틀린 예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예를. 자, 갑니다. 여기 자연수 xy에 대하여 xy 곱이 짝수이면 xy는 모두 짝수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봐봐. xy가 모두 짝수이면 xy가 모두 짝수여야 되냐라는 말이지. 잘 보세요. 아니에요. 자, 1 곱하기 2 짝수지. 네. 2 곱하기 1 짝수죠. 맞니? 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4 짝수죠. 그렇죠? 그러면 x하고 y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짝수는 나와요. 맞니? 둘 다 짝수일 필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거짓. F는 false야. false. 거짓. 자, 그 다음 여기 xy의 곱이 0이 아니면 제곱의 값도 0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잘 봐. 여러분. 아니다라고 돼 있는 게 풀기가 편하니 등으로 돼 있는 게 풀기 편하니? 등으로 돼 있는 게 풀기 편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뭘 사용하느냐? 바로 배우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명제죠.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를 써먹는다? 배우를 써먹는 거예요. 자, 배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정을 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버린다고 했어. 맞니? 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y곱도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부정 취하면 등호가 생기고 자리 바꾸죠. 부정 취하면 등호가 생기고 자리 바꾸죠. 이게 배우예요. 그러면 등호가 돼 있으니까 문제 풀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제곱의 합이 0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x가 0이고 y도 0이어야 돼요. 맞니? 무조건 둘 다 0이어야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곱이 0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x가 0이고 y는 0이 아니어도 돼. x가 0이 아니어도 y만 0이어도 돼. 그런데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니? 가정이 결론에 어떻게 돼버리죠? 이렇게 포함이 돼버리죠. 그렇죠? 요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버렸잖아. 맞니? 포함이 돼버리면 뭐라고요? 참이라고. 그럼 배우가 참이 됐으니까 누구도 참이 된다? 명제도 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642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아니다라고 돼 있는 거를 맞다라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배우거든.
대우를 이용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밝혀낸 겁니다. 됐니? 자, 다음에 여기 요거이면 요거이다가 참인지를 밝히라고 그랬죠. 그러면 참이 되려면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성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야. 자, 갑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얘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얘를 그려볼 거예요. 마이너스 1 이상이고요. 누구 미만이죠? 4 미만이죠. 포함이 되니? 포함이 돼? 안 되죠.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얘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나야. 포함이 안 되니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함이 되면 참이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 자, 642번은 좀 중요한 말이었어. 자, 644번 가봅니다. 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말하라는 거야.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모든. 자, 모든입니다. 항상 성립돼야 돼. 그럼 이 식이 항상 성립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왼쪽에 있는 식의 값이 0보다 항상 크냐, 지우야. 자, 그럼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식이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공통수학 1에서 공부한 겁니다. 2차 부등식. 자, 판별식 적어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0보다 작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해가 없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되겠죠. 이성?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겨버리면 해가 있는 거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다. 자, 그래서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렸더니 어떻게 됐죠? 얘가 0보다 위쪽으로 그려졌지, 그치? 이게 y는 0이잖아요. 0보다 크다. 3이 되는 거죠. 모든 값에 대해서 다 0보다 크지. 자, 다음 어떤이죠? 어떤은 하나만 성립해도 돼요. 근데 x제곱을 했더니 0보다 작다. 여러분 제곱했는데 쉬어. 야, 또 핸드폰 이것도 바꿨구만. 자, 다음 봐.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죠? 자,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게 있니? 그런 값 없죠?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0 이상이 돼야 되잖아. 맞니?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거는 허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죠. 단 하나라도 성립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틀렸어. 됐냐?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따져보라 그랬죠. 자, 여기 봅시다. 자, 부정이니까 모든을 뭘로 바꿔야 돼? 어떤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반대로 써야 되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5 이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x값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니 요거? 그렇지. 1만 넣어도 성립이 되죠. 그치? 뭐 0 넣어도 성립이 되지, 그치? 맞니? 하나라도 성립을 하면 이건 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참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됐니? 다 성립할 필요가 없어. 한 개만 성립해도 돼. 자, 요거의 부정은 뭐가 돼요? 어떤 에 대한 부정은? 모든. 그 다음에 요 놈은
절대값 x가 0 이상. 맞나요? 그럼 여러분 모든 x값은 다 절대값이 0 이상이냐? 네. 절대값이 음수인 건 아예 존재 자체가 안 되지. 이건 참이 되는 거죠. 참 쉬운 거야. 되게 쉬워. 자, 다음에 밑에 648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 대우를 말하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이제 역과 대우를 말할 건데, 자, 요놈과 요놈. 요놈이면 요놈이다죠. 요놈이면 요놈이다. 맞지? 그러면은 요렇게 화살이 가는 거 맞는 거죠, 그렇죠?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역을 씁니다. 역. 자, 역은 뭐가 되죠?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A, B 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0이 되겠네. 자, 대우. 대우는 뭐예요?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한다. 이거 어떻게 돼요? 부정을 하니까 곱이 0이 아니면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자, 이 컴마가 뭐죠? 이 컴마가 그리고지, 그치? 그리고 그래서 또는으로 바꾸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뭘로 밝히냐면 이걸로 밝히면 돼. 자, A, B 곱이 0이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둘 다 0일 필요 있니? 곱해서 0이 되는 거잖아. 둘 다 0이 될 필요가 있어? 없죠. 자, 그래서 적어봅니다.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뭐가 있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라는 거지. 따라서 A랑 B가 동시에 0인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조건을 더 가지고 있지. 더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명제는 뭐가 되죠? 참이 돼요. 명제가 참이 되니까 대우는 당연히 참이 됩니다.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0만 따지면 되죠. 자, 아까 봤더니 요놈의 조건이 이 조건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맞니? 그죠? 얘가 갖는 조건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자, 648번에 별표하시고 여러분들 실제 명제 문제를 풀게 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겁니다. 얘가 다음 A가 0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크다 또는이지, 그치? 자, 이때 A, B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역시 역을 쓰도록 하죠. 자, 역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대우도 여기 있으니까 이따 써보죠.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죠, 그쵸? 따라서 이렇게 화살이 갔을 거야. 자, 그럼 역은 어떻게 한다? 위치를 바꾸는 거죠.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 A는 0보다 크거나 또는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대우는 어떻게 되죠?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하라고 그랬죠. 이제 부정을 하니까 대우는 A 더하기 B가 0 이하면 A는 0 이하 또는이니까 뭘로 바꿔요? 그리고 B도 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보도록 하죠. A가 0보다 크고 또는 B가 0보다 크다. 이 또는이라는 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혼자 성립해도 돼요. 얘 혼자 성립하고 얘는 성립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또 얘 혼자 성립하고 얘 성립 안 해도 돼요. 둘 다 성립해도 됩니다. 당연히 둘 다 0보다 크면 0보다 클 거야. 근데 얘 혼자 0보다 크고 얘는 음수여도 0보다 큰 경우가 있죠. 그죠? 맞니? 자, 그래서 얘는 봐보세요. A가 만약에 2예요.
근데 b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도 또는이란 말은 성립이 돼요. 왜? a가 0보다 큰 건 참이지만 맞지만 b가 꼭 0보다 클 필요는 없는 거야. 이 또는이란 말 자체가. 됐니?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2. 그럼 b는 0보다 크지 않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죠? 둘이 더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 되죠. 0보다 크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명제가 거짓이니까 누가 거짓이야? 대우가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럼 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합이 0보다 커요. 합이 0보다 큰데 클 때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3 더하기 2도 0보다 커요. 3 더하기 마이너스 2도 0보다 커요.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도 0보다 커요. 그럼 무슨 말이냐? 둘 다 0보다 커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커도 된다 이 말이야. 맞니? 그러죠? 근데 하나가 그만큼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뭐 마이너스 3과 2라던가. 아 이거? 마이너스 3하고 2를 넣었어요. 0보다 커 작아.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네. 얘가 성립되는 것만 보면 돼요. 얘가 성립되는 것들만 본 다음에 얘가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양수가 음수도 성립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죠. 됐죠? 일단 얘가 참이 되는 그런 예시들이 있어야 돼. 그 예시들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냐 안 하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다음. 정삼각형 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좋죠? 그럼 얘도 이렇게 될 거야. 맞니? 그럼 이제 역을 적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역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역은 어떻게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우. 대우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뭐가 아니다? 정삼각형이 아니다. 자, 여기는 개념이 좀 적는 게 많아서 귀찮아. 자, 여러분 따져보자.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이 되니? 네. 포함되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 도형의 성질에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에 포함이 안 되죠. 얘가 덩어리가 더 큰 놈이지, 맞니?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도형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다. 자, 개념 설명했으니까 뒤에 몇 페이지? 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유형 11번까지 쭉 볼 거야. 쭉 선생님이랑 보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 뒤로 갑니다. 하나씩 내가 선생님이랑 대표 유형을 뭐 봐도 되고 밑에 걸 봐도 되고 하긴 하는데, 자, 랜덤으로 볼게. 자, 여기 봐. 663번 갑니다. 자, 뭘 골라라? 3인 명제를 골라라 그랬어. 오케이? 참이 되는 명제를 골라라.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이 되니? 되죠? 2의 배수가 더 많은 것 같지? 따라서 얘는 참이다. 맞네요. 자, 억각의 크기는 항상 서로 같니? 아니죠. 여러분, 억각의 크기가 항상 같다. 그건 잘못된 거야. 평행선에서. 그렇죠. 평행선이 있었을 때만 어떻게 된다? 물을 쏟아서 닦고 있어. 괜찮아. 집에 가서 빨면 돼. 물 쏟았어. 자, 괜찮아. 먼지가 닦고 있어. 그거 빨면은 다 젖어. 아, 괜찮았어. 그래.
그래 빨리 갔다 와. 자 틀렸죠? 어울리는데? 자 이거 자 얘는 거짓이면 되지. 맞니? 틀린 거죠. 평행선이 있어야지만 엇갈린 각의 힘이 같아지게 되겠지. 그치? 평행선이 빠진 겁니다. 자, 두 홀수약은 홀수다. 맞니? 어이, 두 홀수약은 홀수다. 맞아? 아니죠. 이거 틀렸죠? 이것도 틀린 명제. 자, x가 2면 x 더하기 3은 5다. 맞니? 네. 맞죠? 사람이 잘 보세요. 자, 눈 버럭 뜨고 잘 봐. 자, 그럼 이제 옆에 66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자, 요거의 구정과 서로 같은 거를 물어봤어요. 자, 잘 보세요. 구정이 뭐예요? 나. 아니다 저거죠. 자,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0이고 이 값이 0이라면 얘는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죠. 맞나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자, 이번에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지? 또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A랑 B는 달라야 되겠죠. B랑 C도 달라야 되겠죠. C랑 A도 달라야 되겠죠. 왜? 같으면 0이 돼버리니까. 맞니? 나나야. 그렇지? 같으면 0이 돼버리니까 A, B, C는 서로 달라야 되는데 이때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또는이 들어가는 거죠. 왜? 항상 다를 필요는 없으니까. 둘이 같아서 0이 돼도 돼요. 둘이 같아서 0이 돼도 돼요. 근데 이때만 0이 아니면 되거든. 맞니? 뭐 당연히 다 서로 다르면은 좋겠지만 셋 중에 둘이는 같아도 괜찮아.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또는의 관계구나. 여기 봅시다. 1번 곱해서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얘는 뭐가 되면 안 되죠? 이거 0 되면 안 되고 이것도 0 되면 안 되고 이것도 0 되면 안 되죠. 맞니? 그러면 1번 내용은 뭐냐면은 A랑 B랑 다르고요. B랑 C랑 다르고요. C랑 A랑 다른 건 맞아요. 근데 요 안에는 또는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가 들어가요. 자, 왜 이거가 들어가야 되냐면 무조건하고 서로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 0이 하나라도 돼버리면 곱은 0이 돼버리죠. 0이 된다는 거는 서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같아지면 안 돼요. 근데 왜 아까 누르면 갑자기 뭐가 찌릿하듯이 전기가 오듯이 괜찮으세요? 안 좋은데 몸이 자 A, B, C는 서로 다르다죠. 괜찮아. 자, A, B, C는 서로 다르다죠, 그렇죠? 자, 서로 다르다는 게 뭐야? 이게 서로 다르다는 말이야. 이고 너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너도 달라? 그럼 이 말이 바로 뭐다? 하나로 적으면 A, B, C는 다 다르다란 말이야.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은 말이죠. A랑 B랑 C랑 다르다. 근데 이게 3번도 같은 말이죠, 지금. 맞니? 이고. 그러니까 이고와 또는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5번 봐보도록 하죠. 5번 보니까 뭐가 돼 있어? A, B, C 중에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여러분, 적어도라는 건 뭐야? 최소죠, 그렇죠? 다른 것이 최소 하나는 있다. 이 말이 바로 뭐다? A랑 B랑 다르고
B랑 C랑 다르고 C랑 A랑 서로 다른 것이 저보다 하나 있는데 저보다니까 뭐야? 또는이 되는 거죠. 또는. 왜? 다 다를 필요는 없으니까. 맞니? 또는이라는 것은 다 다를 필요는 없어요. 다 달라도 되는데 하나만 달라도 돼. 이렇게.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 서로 뺀 값이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너네가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뭐 이런 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호를 가져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부호를 가져야 된다는 거는 같으면 그냥 안 돼. 얘네가 같아지고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다? 아, 얘도 A랑 B랑 다르고 B랑 C랑 다르고 C랑 A랑 달라야 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됐나? 자, 6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 자, 조금 어려운 거였는데 그냥 다 공부해 선생님이. 자, 그러면 667번 여기는 기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말고 좀 밑에 볼까? 자, 밑에 보자. 자, 669번. 자, 밑에 거 하나씩만 읽고 넘어갈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런 조건과 요런 조건. 자, 요거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 이상이고 2보다 작다. 잘 봐.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죠. 근데 갑자기 얘가 마이너스 4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았는데 작다라는 이 부분이 갑자기 이상으로 바뀌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자, p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갑자기 x가 마이너스 4 이상으로 바뀌었어. 부등호의 위치가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없던 등호가 생기고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게 왼쪽으로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뭐다? not p가 되는 거죠. 맞니? 부정이잖아, 그치? 자, 2 이상이죠. 자, Q는 X는 2 이상인데 갑자기 여기 2보다 작다가 있어요. 2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벌어지던 게 오른쪽으로 벌어지고 등호 있던 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not Q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4 이상이 동시에 성립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치? 동시 성립이라는 건 뭐야? 바로 not p하고 not q가 있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고가 돼야지 동시 성립이 되죠. 그렇죠? 집합에서 배웠잖아. 그리고 동시 성립.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p의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얘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집합에서 드무는 건 배웠잖아.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한 다음에 여집합. p, 합집합, q. 됐니?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다음 672번 가보도록 하죠. 자,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참인영대인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절대값은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여기다 써놓읍시다.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이다. 음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 무조건 0이 되고 얘도 무조건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말이지, 그치? 둘 다 무조건 0이 된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A랑 B랑 둘 다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 A, B 곱이 0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었죠?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되고요. 맞니? 그러지? 또 뭐가 있었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어도 됐었죠. 그렇죠?
또 둘 다 0이어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요 내용 속에 뭐가 돼버리죠? 포함이 돼버리죠. 그쵸? 포함이 돼버렸으니까 뭐다? 얘는 참이다라는 거예요. 명제 참거짓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포함입니다. 포함. 자, 그 다음에 A, B, C가 계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랑 곱하고 B, C랑 곱하는 게 더 크냐? 여러분 자칫 잘못 보면 작은 것끼리 곱하고 큰 것끼리 곱하면 당연히 큰 것처럼 보여요. 맞지? 얼핏 보면. 근데 우리가 이게 왠지 이상해. 틀린 것 같아. 그 틀린 걸 어떻게 따지냐? 발리를 이용하면 돼. 발리.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경우가. 자, 뭐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곱하면 뭐가 되죠? 얘는 12. 얘는 곱하면 6이잖아. 바뀌어버리죠. 발리를 찾았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우리가 부등호는 왜, 부등식은 왜 그 중요하냐면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치가 바뀌거든. 그래서 부등식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나나. 자, 그럼 여기 보죠. 자, 얘랑 곱했더니 0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아야 되는데, 자, 요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또는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왜? 얘네가 0이 돼도 0이고요. 얘네가 0이 돼도 0이야. 둘 다 0이 돼도 0이야. 맞니? 근데 무조건 다 0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A, B, C가 다 같다라는 거잖아. 아니 둘이만 같아도 돼. 이렇게 다 같을 필요까지는 없어. 따라서 이 내용이 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반대로. 그럼 반대로 이 말이지. 이렇게는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가정이 결론적으로 포함은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죠. 답은 기억 하나야. 자, 여러분 참거짓 구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숙제는 이 참거짓 구분하는 거 연습해 오시면 되는 거야. 그게 공부의 답입니다. 자, 다음. (675번) 가보도록 하죠. 자, 675번 보니까, 자, x가 10 이하의 자연수죠. 그쵸? 그치? 자, 10 이하의 자연수다. 자, 이때 p는 3의 배수고요. q는 짝수예요. 자, not p가 q가 되는데 거짓임을 보인다. 거짓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죠. 포함이 안 된 걸 찾아보세요라는 거예요. 포함이 안 돼. 자,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죠?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죠? 1, 2, 4, 5, 7 적으면 되지. 3의 배수가 아니고 7, 8, 10 이게 지금 뭐죠? not p죠. 그렇죠? 근데 자, 그 다음에 q는 뭐예요? 짝수죠. 2, 4, 6, 8, 10 얘가 q다. 자,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포함이 안 되는 걸 찾아보세요 라는 거야. 누가 포함되죠 지금? 2 포함됐죠. 4 포함됐죠. 6, 8, 10 80 포함됐지. 맞니? 나머지 어떤 놈? 여기 1, 5, 7은 포함이 안 됐죠 지금. 맞나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거짓인 원소는 뭐가 된다? 1, 5, 7이 되는 거죠. P가 아닌 놈 중에서 Q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거짓이니까. 자, 따라서 이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된다? 13 이렇게 되겠지. 전혀 어렵지 않죠? 말 뜻만 해석하는 거죠. 자, 다음에 67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조건이 있습니다. 자, P랑 Q랑 교집합은 P다. P랑 R이랑 합집합은 R이다. 우리 이거 공부한 거죠, 집합에서? 자, 두 집합의 공통이 P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림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겠지.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겠죠. 그래야지 공통이 P가 되는 거지. 다음에 P랑 R이랑 합집합은 R이죠. 그럼 P가 여기 있고 R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야지 합집합이 R이 될 거 아니에요. 맞니? 근데 이 두 개의 그림만 가지고 자,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걸 골라보라 그랬죠.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자, P는 Q한테 화살을 날렸으니까 포함된다. P는 Q한테 포함되는 거 맞죠? 그지? 화살 날리면 포함되는 거잖아. 맞죠? 자, P는 R한테 화살 날렸으니까 포함된다. 포함되는 거 맞죠? 항상 참이지. 자, 여러분, not이 붙어 있어요. 아니다라고 돼 있는 거야. 아니다라고 돼 있는 문제는 우리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니다라는 것을 없애주려면 누가 필요하다? 바로 대우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치? 대우를 써봅니다. 어떻게? 자, 각각 부정을 하는 거죠. 각각 부정을 한 다음에 뭐 한다? 자리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쵸? 자리를 바꿔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우는 뭐가 돼버리죠? 얘가 돼버리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지, 그치? 됐니? 부정을 취한 다음에 자리를 바꿨죠.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꾸고,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꿨지. P이면 Q이다. 자, 화살 날린 쪽으로 포함되는 거 맞죠? P는 Q한테 포함됐습니다. 그러진 않아야 지우야. 자, 다음에 여기도 가보도록 하죠. 나달이면 나티죠. 자, 이거 한눈에 안 보이죠? 그쵸?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대우를 씁니다.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꿔요.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꿔요. P는 R한테 포함되는 거 맞나요? P는 R한테 포함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5번. 자, 역시 부정이 돼 있으니까 대우를 씁니다. 부정 취한 다음에 자리 바꾸면 되겠죠. R. 부정 취한 다음에 자리 바꾸면 되겠죠. Q. 자, Q는 R한테 화살을 날린다. 자, Q하고 R은 포함 관계를 알 수 있나요? 네. 얘랑 얘랑 포함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대우야. 대우는 생각에도 엄청 많이 쓰여요. 자,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 자, 봅니다. 다음. 자, 여기 682번. 자,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문제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자, 봅시다. P는 절대값이 A 이상이고요. Q는 절대값이 5보다 작죠. 자, 이때 not P가 Q이다가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not P가 Q한테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됐니? 그럼 not P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얘고요. 이제 두 번째 뭐가? 자, P가 절대값 x-1이 A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not P가 필요한 거예요. 그치, 지우야? 나는 자, not P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P가 뭐죠? 반대로 쓰는 거죠. 절대값 x-A보다 뭐하죠? 작다가 되겠지. 그러면 x-는 어떻게 되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양수 A라고 돼 있지, 그치? 양수 A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는 양쪽에 1을 더하니까 1 빼기 A보다 크고 1 더하기 A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Q를 계산해야 되겠죠. X 더하기 2는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자, 이거 많이 해봤죠? 자,
자, x 더하기 2는 누구보다 커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럼 다시 양쪽에 2를 빼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7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맞니? 자, 따라서 이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수직선을 그리면 되겠지. 자, 여기 마이너스 7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죠? 얘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얘는 Q거든요. 그치? not P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1 빼기 A보다 크고 1 더하기 A보다 작다라는 not P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하고 1 빼기 A는 계수관계 이렇게 될 거야. 맞니? 집합에서 많이 했지만 포함이 됐다는 건 같아도 돼요. 맞지?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3이 1 더하기 2보다 큰 거는 맞지만 같아도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돼? A는 8 이하, A는 2 이하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자,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 누가 되죠? A는 2 이하가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최대값 누가 되죠? 최대값은 2. 자, 요 정도 문제를 풀어야지 학교 시험에서 기본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요 정도는 해야 돼. 자, 다음 685번 갑니다. 685번 가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자, 모든이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무슨 말이죠?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자, 항상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등식이 자, 항상 성립한다는 건 좌변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된다. 근데 얘가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정이 참이된다는 거죠. 부정. 여러분, 부정이 참이된다라는 거를 계산하기 전에 자, 부정은 뭐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반대지, 그치? 맞지? 따라서 모든 실수가 이 식을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아래로 볼록인데 0 이상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안 만나야지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접한다는 건 해가 하나가 있는 거고 안 만났다는 건 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얘는 판별식이 0,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풀이법은 뭐다? 판별식은 0 이하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다행히도 짝수 공식 가능하겠지. 자,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하. 따라서 A는 누구 이상이죠? 4 이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명제의 값이야. 맞니? 내가 찾고자 하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근데 부정이 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부정은 뭐죠? 명제의 반대지, 그치? 그치? 명제의 부정. 따라서 어떻게 되죠? A가 있고 여기 4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니? 부동이식 갖고 반대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A는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푸는 게 낫냐면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렇게 풀면 귀찮아. 알겠니? 이게 훨씬 편해. 해석은.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우리 3개만 하면 유형은 끝납니다. 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내용이 이제 좀 요게 잘 여러분들이 집에 숙제가 좀 돼 있어야지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하지. 자, 다음 갑니다. 자,
자, 688번 가보죠. 자, 여가고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고르라고 했죠. 잘 봐. 없는 건 없대. 자, 그러면 가봅시다. x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화살을 날리는 거죠. 그렇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역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뭐가 되죠? x가 1이면 x세제곱도 1이다. 이게 역이고요. 대우는 뭐가 되죠? 부정을 하고 자리를 바꾸라고 그랬죠? 아니면 자리 바꾸고 부정 취해도 되죠? x가 1이 아니면 x세제곱도 1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갑니다. 여러분, x세제곱이 1이 되는 값이 x값 1이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자, 여기다 풀이해볼까요? 기억 풀이. x세제곱이 1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이거 인수분해 공식 쓰면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x값이 1 나오죠. 자, 여기서는 해를 구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마이너스 3이 나와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없다? 실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랑.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only 뭐밖에 없다? 1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네 둘이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포함됩니다. 그죠? 명제가 참이죠. 자, 명제가 참이니까 배우가 참인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참인 것도. 자, 역도 참인 걸 알 수 있죠. 서로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 x세제곱을 1로 만드는 x값이 1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허수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다. 됐니? 자, 그럼 이제 니은 가보도록 하죠. 자, 니은. 제곱의 합이 0이면, 자, 화살 날리고, x, y도 다 0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곱이 0이다 라는 거는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무슨 말이야? x랑 y랑 다 0인 거야. 맞니? 둘 다 0이어야 돼. 둘 다 0이어야지 제곱관계 합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명제는 참이 됩니다. 이제 역 쓸 거야. 역이 뭐야? x, 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0이죠. 그렇죠? 자, 어차피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같은 관계지. 그치?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리를 바꾸든 뭐하든 다 참이 되는 거죠. 대우는 당연히 참이지. 그치?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에요. 대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로. 이유도 맞았어요. 자, 이제 여기 봐보죠. x 빼기 y에다 절대값을 붙였더니 갑자기 y 빼기 x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x 빼기 y 네가 음수구나 라는 거지. 맞니?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 음수가 되니까 뭐를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돼서 얘가 나오는 거지. 맞니? 그래서 지금 이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 x 빼기 y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따라서 y는 x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에 얘도 맞는 거 아닌가요? 그지?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돼야지 이렇게 y 빼기 x가 되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이래도 성립되죠. 잘 보세요. 절대값 x 빼기 y가 y 빼기 x가 되는 건데 이렇게도 성립이 돼요. 잘 보세요. 2 빼기 2는 2 빼기 2, 0은 0
0이다. 맞니? 구호에 상관없이 x, y가 같아져도 성립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다? 얘가 갖는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거야. 얘는 이것도 되고요. y가 x보다 커도 성립이 되지만 x, y가 같아도 돼요. 수가 x랑 y랑 같아도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을 적었을 때 x가 y보다 크면 절대값 x 빼기 y는 y 빼기 x다.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역은 참이 되지만 명제가 거짓이 됩니다. 명제가 거짓이니까 혜승아, 배우도 거짓이 돼요. 됐니? 따라서 이것은 틀리죠. 자, 우리가 명제,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걸 고르라 할 때는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빨리 밝히면 돼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걸 가지고 빨리 답을 선택할 수 있겠지. 자, 다음 여기 가보죠. 692번. 자, 밑에만 한번 쭉 보는 거야. 자, 설명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죠. 자, 이 절대값이 5 이상이면 이 절대값은 3보다 크다가 참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값 풀이할 때 너네 잘 봐봐. 예를 들어보자. 절대값 풀이할 때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 x는 1보다 크다가 되지.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 그러면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지. 그렇지? 그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풀기 편해, 작다라고 하는 게 풀기 편해. 절대값이 1보다 크다가 문제 풀기 편하니 작다가 문제 풀기가 편하다. 작다가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보다 크다, 3보다 크다로 되어 있는 이 부동의 위치를 바꿔버리고 싶어. 맞지?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바꿔버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대우를 쓰는 거죠. 부정을 써야 되니까 대우. 자, 따라서 요놈의 대우 관계를 씁니다. 뭐죠? 대우니까 부정하고 자리 바꾸죠? 부정하고 자리 바꾸죠? 절대값 x 빼기 2는 3보다 뭐예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이면 얘는 절대값 x 빼기 a는 5보다 뭐예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돼야지 참이 되는 거잖아요.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 돼야 되잖아. 자, 이제 풀면 되죠. 자, 2번. 절대값 x-2가 3 이하다. 뭐야? x-2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3 이하가 되겠죠. 양쪽에 2를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이렇게 될 거고요. 절대값 x 빼기 a가 5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죠? x 빼기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양쪽에 뭐를 더해요? a를 더해주면 되겠죠. a 빼기 5, a 더하기 5. 됐나요?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잖아. 자, 수직선 그려서 풀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5 이상 이하. 자, 그리고 이제 누구를 그려주면 되죠? 얘를 그려주면 되겠지. 얘를. 자, a 빼기 5보다 크고 a 더하기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가 더 작아야 되고요.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근데 얘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 얘는 구멍이 막아져 있어. 그럼 같으면 돼? 안 되는 거죠. 왜? 얘가 더 커야 되니까.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뭐죠? 4보다 작다. A는 5보다 크죠? 0보다 크다. 자, 따라서 공통 범위는 뭐가 돼요?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부동식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명제에서. 됐니? 그래서
집합하고 명제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포함관계를 수직선으로 푸는 걸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꼭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695번 보고 좀 개별적으로 숙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조건이 4개가 있죠. 요런 조건, 요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는 거였지. 자, Q가 not P로 갔어요. R은 S로 갔어요. 근데 R이 not Q로 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잘 봐.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대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가 첫 번째 Q가 어디로 가죠? not P로 가죠. 그럼 대우를 씁니다. 요놈의 대우를 뭐라고 써요? 부정하고 자리 바꿨죠? 부정하고 자리 바꿨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자, R은 S로 가는 거죠. 자, 얘도 대우를 써봅니다. 뭐죠? 부정하고 자리 바꾸죠. 나데스. 부정하고 자리 바꾸죠. 나달.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죠? R은 not Q로 가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얘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2개의 조건 중에서 어떤 걸 더 추가해야지 얘가 나오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갑니다. 자, 출발은 어디서 했죠? R에서 했죠? 도착은 not Q로 가는 거야. 그치? R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근데 이 R이 어디로 갔죠? S로 갔죠. 그럼 이 S가 어디로 가야지 not P로 도착, 아니 not Q로 도착하겠냐? not Q가 어디 있죠 지금? not Q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럼 not Q는 P한테 화살을 맞는 거잖아. 그러면 R이 S한테 화살을 슉 쐈어. 그럼 이 S가 누구한테 화살을 쏴야 돼요? 그렇죠. 이 S가 누구한테? P한테 화살을 쏴줘야지 이 P가 다시 나피한테 화살을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에 이거죠. R이 S한테 화살 쏘고 P는 나큐한테 화살을 쏘는데 누가 필요해? 이 S가 P한테 화살을 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조건이 뭐죠? S가 P한테 화살 날리는 거예요. 그럼 찾아봅시다. S가 P한테 화살 날리는 게 있는지 안 보이죠? 근데 이게 2번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요거의 배우가 뭐죠? 부정치에서 자리 바꾸고 부정치에서 자리 바꾸고 맞니?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다? 102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숙제를 좀 하도록 합니다. 네. 어? 시간이 화장실? 네. 갔다